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수면 리듬이 뒤로 밀리면서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갖게 되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24시간을 기준으로 잠에서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밤이 되면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들과 비슷한 아침 시간에 일어나고 또 비슷한 시간에 잠이 드는 걸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드는 저녁이나 밤 시간에 잠을 취하지를 못해서 침대에서는 말똥말똥 그냥 막 잠이 안 와서 깨어 있고요.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시점, 그러니까 새벽이라든지 아침쯤에는 반대로 잠이 막 쏟아져 가지고요. 잠을 참지를 못해 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푹 잠이 들어 가지고 지각을 한다거나 하루를 아예 늦게 시작하는 12시, 1시쯤 돼야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의 분비 시간 자체가 뒤로 조금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드는 건 늦게 잠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등교하라고 이제 깨우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집집마다 종종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수면 패턴을 고려해 가지고 등교 시간을 아침 8시가 아니라 1교시 수업 자체를 9시로 늦추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생체 리듬이요 24시간에 딱 맞춰 있기보다는요 약간 더 길게 맞춰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동굴, 시계도 없어요. 여기서 동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약 25시간을 주기로 잠이 들고 일어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리듬을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25시간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도 자꾸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서 날이 환하게 밝아와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알람 시계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알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일과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이런 수면 리듬이 25시간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유독 24시간보다 너무 길다. 보통 24.7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5시간, 26시간, 27시간 이런 식으로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 수면 리듬이 24시간의 리듬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그 25시간 리듬에 계속 맞춰진다라거나 아니면 24시간 주기로 리듬을 가지고 가다가도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등으로 인해서 그 리듬이 서서히 뒤로 늦춰지고 그 리듬이 깨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아니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늦게 잠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밤늦게 잠드는 패턴이 지속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밤 늦게 잠이 들게 되고요. 늦잠을 자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생활 리듬 자체가 아예 반대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서 올빼미형 생활 리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약속 같은 거는 하기가 힘들 거고요. 하루를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엄청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면 리듬이 뒤로 밀려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를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도 수면 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습관이라든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올빼미 유전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유전적인 요인도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경우에 불면증이 아닐까 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려고 했는데도 노력하는데도 정신이 너무 말짱하고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잠드는 게 힘든 불면증으로 오해를 하고 수면제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수면 리듬이 뒤로 밀린 것일 뿐이지 불면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면증과 수면 리듬이 뒤로 밀린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언제 잠이 들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잠을 잤느냐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수면 시간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녘에 겨우 잠들었다 하더라도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잔다거나 혹은 낮잠을 몇 시간씩 잔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자면서 충분한 평균적인 수면 시간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고 있다면 이건 불면증이 아니라 수면 리듬이 뒤로 밀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수면 리듬은 어떻게 바로잡는 게 좋을까요? 바로 기상시간을 앞당기는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죠? 물론 맞는 말인데 그리고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찍 자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누워봤자 침대에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 시간만 보내다 보니까 결국 실패를 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것보다는 기상시간을, 일어나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씩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몸을 거기에 적응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게 잘 안 되니까 가족들한테 좀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모닝콜을 부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침에 반강제적으로 뭐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운동 스케줄을 뭐 만들어 놓는다거나 약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알람을 뭐 10분 간격으로 한 10개 정도를 막 맞춰놓고 어떻게든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1시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지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잠드는 시간도 그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게 적응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또 그보다 더 1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기상시간을 점진적으로 1시간씩 혹은 30분씩 이렇게 앞당기고 그에 맞춰서 잠드는 시간은 조금씩 앞당겨질 수 있도록 수면 습관과 생활 리듬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상 후 2시간 이내, 늦어도 오전 중에는 밝은 빛을 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딱 일어나서 밝은 불빛을 딱 쐬는 순간 지금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밝은 불빛, 햇볕을 보는 게 제일 좋고 비가 오거나 해서 햇볕이 없다라고 한다면 밝은 형광등이라는 이런 불빛을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좀 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오랜 시간 낮잠을 자기보다는 짧은 시간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길게 낮잠을 자버리게 되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잠들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0분 이내에 짧은 토막잠으로 피로감을 풀어내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는 좀 버티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면 계속 그 습관은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하루 이틀 안 된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바꿔간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면 이상 지연 증후군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이런 노력들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도저히 안 되더라, 바뀌지가 않더라, 그래서 자꾸 실패만 하니까 이제는 거의 포기했다, 그래서 수면 리듬 자체를 바꾸는 게 정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수면제까지 드실 필요는 없어요. 수면제나 안정제는 별로 좋지 않고요. 가볍게 이 수면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식품이라든지 한약을 통해서 수면 리듬을 단기간 잡아주는 그런 노력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단기간 그렇게 해서 리듬을 좀 잡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만 하고요. 일시적으로 수면 리듬이 흔들린 경우에는 이내 정상 수면 리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약을 먹는다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그 일시적인 수면 리듬의 흔들림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내로 끝나지 않고 3주, 4주, 뭐 한 달, 2달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불면증인지 아니면 수면 리듬이 뒤로 밀리면서 나타나는 수면 이상 지연 증후군인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만약에 이게 실제로 불면증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당연히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면 위상 지연 증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빼미형 생활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밤에 하고요. 직장도 가급적이면 저녁 야근 같은 걸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 생활 리듬 자체를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생활 리듬 자체가 자기한테는 맞는데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수면 리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올빼미형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상 시간을 앞당김으로써 수면 리듬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아침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를 일정한 패턴으로 보내면서 저녁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과 이완을 도와주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꾸준히 지켜주시는 것은 수면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리듬을 잘 유지해서 생체 시계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데도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습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